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재정 준칙을 통해 재정의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예타제도 개편을 통해서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오늘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준칙은 재정 총량에 대한 수치적 기준을 마련해서 이를 중장기적으로 지키기 위한 규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맞춘다든지 재정 적자의 상한을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명시적인 수치적인 규율을 의미합니다. 조세 부담을 할 때 법적으로 규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담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끔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기준은 0%입니다. 빚이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일단 60%는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래도 재정 준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1992년도에 유럽 연합에서 60%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칙을 정했는데 이게 아주 큰 강제성은 없지만은 이 준칙을 따라서 행동했던 국가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학계에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60%가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국가 채무의 증가를 용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요. 60%가 됐던 55%가 됐건 65%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정 적자의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재정 적자의 한도라는 것은 이걸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의 기본은 균형 재정이죠. 들어오는 것만큼 지출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침체도 있고 재난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3% 이내에서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에 돼가지고 이제 대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금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이자율 수준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거 마찬가지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은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이자 지출 비중이 높아지겠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은 그렇게 위험한 지경은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가 훨씬 넘고 미국은 1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5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이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채무가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저출산에 의해 가지고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성장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때 세입 기반은 낮아지고 세출 수요는 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로서 재정 준칙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 산업,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비에 얼마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액수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성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서 이제 재정 준칙을 만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경제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경제에서는 뭐냐면 당연히 경제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 말했듯이 이것은 뭐냐면 현재를 시상하고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의 가치로서는 훨씬 이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암묵적인 재정 준칙을 운영하고 있죠. 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균형 수지를 원칙을 법에다 규정을 했고요. 근데 다만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의무로서 규정을 할 때 그걸 어겼을 때 좀 더 정치적이나 어떤 그 행정적인 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제도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입에서 따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고요. 통상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허투루 쓰면은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는 거거든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목적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은 통상의 기준을 적용하면은 안 되겠죠. 법제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으로서 재정 준칙을 좀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예타라든지 재정 준칙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정 지출을 허투루 하지 않고 국민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운용 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서 재정 준칙을 충분히 논의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수요가 높을 때 좀 정치권과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좀 더 재정 수요가 클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좀 양보하는 그런 문화를 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